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5세의 홍길동은 프레스 기계로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고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장애급여도 신청을 해서 장애 등급 11급을 받았고 장애보상금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홍길동 씨가 산재보상금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말대로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근로자가 근로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의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 등을 청구해서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가 너무 큰 경우 위 요양급여나 장애급여로는 피해 근로자의 손해를 완벽하게 배상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상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배상받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와 달리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가해자의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홍길동 씨 사건의 경우에 회사는 프레스 기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 씨는 산재보험급여를 모두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총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개한 후 남은 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총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해근로자의 나이, 사고 당시의 급여,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알아야 하고 특히 피해자인 재해근로자가 사고에 관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액수 산정은 법원에서 손해보상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액수라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고 경위에 따라 대략적인 과실 비율 산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사건 경위와 공제되는 보험급여액이 기재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과 노동능력 상실률이 기재된 장애진단서 등이 있으면 정확하게는 아니라고 하여도 대략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